말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지쌤의 무바라 시리즈 2편 상호 언어형 무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번 2편을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실까요? 지난 1편에서는 인지 언어형 무바라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1편에서는 말이 안 트이는 핵심 이유가 인지 능력, 즉 아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기반 자체가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경우였죠. 1편을 보면서 내 아이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분도 계셨고 살짝 애매하다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유형, 상호 언어형에 대해 들어보시고 내 아이를 관찰해 보실게요. 혹시 1편을 안 보셨다면 1편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무발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상 보시는 분들마다 이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아이가 말을 하나도 못하는 것을 무발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가 단어를 몇 개 할 수 있기는 한데 더 안 늘고 있는 상황을 무발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이지쌤이 아이를 보고 무발화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사용성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지금 단어가 몇 개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를 평소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치료실에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때는 의자, 컵, 신발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상황에 맞게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이가 지금 쓸 수 있는 단어가 10개 미만인데 여기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아이가 단어를 몇 가지 알기는 아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무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1편의 인지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를 보면요, 노는 거를 보면 놀이를 전혀 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사물에 대한 이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리고 혼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잘 노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어려움이 상호성, 사람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타인과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어릴 때는 키우기가 편했다. 혼자 잘 놀았고 잘 보채지도 않았다. 혹은 정반대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엄청 예민했다. 까탈스럽고 요구는 되게 많은데 정작 말로는 안 했다. 두 모습이 상반된 것 같지만 공통점은 진짜 필요할 때 빼고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인데 할 줄 아는 말이 전혀 없다면 역시나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눈 맞춤이 잘 되지 않거나 눈 맞춤을 하긴 하는데 원하는 게 있을 때만 하는 경우, 또 어떨 때는 소리를 좀 내다가 어떨 때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 그리고 엄마를 대화 상대자로 보기보다는 도구, 즉 주로 필요할 때 쓰는 상대로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 유형은 소리를 못 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사람과 소리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달라고 할 때만 말하지 않아요. 막 공감받고 싶어서 말할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걸 친구랑 공유하고 싶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야, 나 오늘 길에서 누구 만났는지 알아? 이번에 나온 영화 봤어? 진짜 대박이야.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상대방이랑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즉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말을 할 때 엄마 이거 봐봐 하는 느낌의 말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을 보면 이게 별로 크지 않아요. 이 유형의 아이들은 혼자서도 즐겁고요. 혼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해결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사람을 바라보고 굳이 소리를 내서 굳이 주고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른이 아무리 따라해봐, 말해봐 이래도 아이가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굳이 막 엄마한테 공유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엄마가 막 들이미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놀자고 막 장난감 들고 와서 이렇게 들이밀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걸 방해라고 여기기도 해요. 자기는 자기만의 방법대로 잘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놀자고 하니까요. 나만의 방식대로 노는 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보면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서 고집이 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 순한데 자기만의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라고 공감이 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느냐?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작정 하는 언어 연습이 아니라 상호성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호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으면 뭔가 달라지고 나에게 좋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걸 뜻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또래가 노는 방식, 어른이 원하는 방식, 이렇게 놀아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아이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형의 아이들은 그게 지금 필요가 없고 자신한테 재미, 즉 이득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의 관심사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성에는 관심이 적어 보여도 이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관심 가는 것, 자꾸자꾸 하는 대상이나 행동, 물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 장난감일 수도 있고 특정 소리라든지 아니면 특정 음식, 어떤 특정한 감각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이에게 소리를 따라 해보라고 하기 전에 아이의 이 관심사를 찾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관심사를 찾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 아이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는 반드시 어른이 통제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나 봤더니 어떤 소리가 나는 팝업북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팝업북이 항상 집에 이렇게 있었고 아이가 손 닿는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원할 때마다 그걸 언제든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팝업북은 아이에게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팝업북을 딱 들고 가면서 엄마 해봐, 주세요 해봐, 이러면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뺏겼다. 그리고 어른은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을 방해한다. 그러면 말을 더 따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짜증나는 상황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 언어형 무발화 아동들의 어머님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놀려고 하면 아이가 자꾸 혼자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은 거꾸로 가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애초에 그걸 어른이 먼저 가지고 있거나 어른이 먼저 먹고 있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이라면 아이가 잘 때 몰래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른이 먼저 통제하고 있고 아이가 그걸 원할 때 간단한 지시를 시키거나 소리를 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상호성, 즉 엄마에게 어떤 소리를 내거나 엄마의 지시를 따랐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구나, 나에게 즉 이득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그걸 꼭 지키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해요. 이 규칙은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어떤 규칙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 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는다 라든지 자기가 먹은 물컵은 꼭 자기가 싱크대에 갖다 놓는다 라든지 이렇게 일상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아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일상에서의 이런 규칙을 아이가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말소리를 내야 한다는 일련의 규칙들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편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지아이 연구소에 있는 활동 자료 중에 이러한 상호성과 규칙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이랑 집에서 관련된 언어 자극 활동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들 중에 우리 아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시 중요한 점, 활동을 완수해내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규칙을 지키며 엄마와 번갈아 해보는데 초점을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무발화 유형 시리즈 2편 상호 언어형 무발화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오늘 영상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 있었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독을 해주셔서 다음 편 3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열심히 다음번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